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중국 사태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사태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더 침체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요, 아직 그러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 침체가 아직 다 온 게 아닙니다. 중국은요, 여러분들. 일시적 하락도 있었고요, 다시 반등을 하는 기미도 보이죠. 중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13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측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중국이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로 인한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도 심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물론 중국만치 세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에 비슷하게 옵니다. 비슷하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증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죠. 오히려 반등하는 기미도 보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2020년 제가 예측을 한 게 있어요.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2, 3월엔 반짝도 있고요, 4월까지는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정부에서 컨트롤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코로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방송을 조금 보신 다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부의 발원지 중국은 오늘 하루 후베이성에서만 환자 수가 무려 14,000명, 사망자는 240명 넘게 늘었습니다. 당장 어제하고 비교하면요, 확진자는 10배가량, 사망자는 3배 증가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부터 의학적 판정 기준을 바꾼 영향일 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지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후베이성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84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도 242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발표만 해도 1,600명 되었던 확진자 수가 하루 새 9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집계 기준을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표된 코로나19 진료 방안에 따르면 환자 발생 지역을 후베이와 기타 지역으로 분류했고, 후베이성 내 환자는 기존 항목 외에 임상 환자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임상 환자는 확진자와 접촉 경력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의심 환자 가운데 CT 촬영 결과 폐렴의 증상이 보이는 환자인데, 이번 발표에서 13,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가 확진 환자에 포함되면서 하루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应该在中间加一个临床诊断，也便于我们对这些病人，包括疑似病例的这个收治和管理。 어제 하루 발생한 사망자 242명 중에는 임상 환자로 분류된 환자가 135명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중국이 전에는 폐렴 환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넣질 않았지만 지금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환자인데도 폐렴 환자로 사망 진단서를 끊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를 축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지금 약간 바꾼다고 해서 폐렴 환자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이건 소식통에 의하면요, 지금 환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망이 나도요, 폐렴인데도 폐렴이란 진단을 안 내고요, 의사들이 당뇨병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돼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와 있고 확진자가 지금 좀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본의 문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더 많이요. 사망자도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덜한 편이냐?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요, 국민의식이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평을 많이 하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은요, 절대 선진국 국민들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이나 이런 면에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더 철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선진국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얘기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듣고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일본에선 확진자가 25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와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유람선 승선자 218명을 포함해 259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바현에서도 20대 남성 회사원의 감염이 확인됐고 오사카 인근 와카야마 현에서는 50대 외과 의사가 감염된 데 이어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중증인 상태입니다. 院内感染には十分対応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専門家を派遣する準備を進めておりまして 일본 내 첫 사망자인 가나가와현 80대 여성의 사위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도쿄 택시기사는 지난달 18일 신년맞이 뱃놀이에 참가했는데 같은 행사 참가자 2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60대 여성 택시 운전사가 감염되면서 이제는 일본 열도 전역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제가 계속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거로 인한 사망자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의 흑사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요, 중국에서는 사망자 숫자와 확진자 숫자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단기간에 완공한 병원이 있죠. 구삭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병원을 완성하고 있고요. 그 인원, 거기에 들어갈 인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1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요 이제 경제적인 하락의 첫 단추가 맞춰진 겁니다. 여러분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떨 것이고 세계 경제 상황은 어떨 건지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하락의 첫 단추가 맞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큰 하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총선 앞까지는 끌고 나갈 겁니다. 끌고 나갈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점점 어려운 시국으로 경제 하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롯데 쇼핑이 200곳을 마트하고 합쳐서요. 200곳을 폐점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더 축소가 될 겁니다. 물론 쿠팡에서 영향이 크죠.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적 흐름이 그래요.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요. 쿠팡은 왜 적자를 계속 보면서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일단은 롯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듣고 한번 말씀을 또 나눌게요. 커져서요. 전통시장이랑 동네 슈퍼가 손님을 뺏겨서 큰일이다. 이런 게 유통의 단골 뉴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트냐 슈퍼냐 전통시장이냐가 아니라 오프라인은 사실상 모두 위기를 겪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로 유통이란 영역 자체가 빠르게 흡수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오프라인 매장 구조 조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핵심은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대세에 버틸 수가 없다. 우리나라 최대 유통기업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 드럭스토어를 포함해서 700여 개의 롯데 점포가 지금 있는데요. 마트와 슈퍼를 중심으로 앞으로 3년, 길어도 5년 안에 200곳가량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0% 수준입니다. 1979년에 롯데쇼핑 창사 이래 이렇게 대규모로 점포문을 닫는 구조 조정은 처음입니다. 롯데쇼핑은 어제 작년 실적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이른바 어닝쇼크라고 하죠. 시장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저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무려 8,5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봤습니다. 손실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계속 급격히 커져왔습니다. 네. 얘기 들으셨죠? 롯데가 일시적인 하락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이라면 점포를 문 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긴 안목에서 보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긴 안목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쿠팡이 매년 거의 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도 계속하고 있고 로켓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편하면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저렴하고요. 지금 쿠팡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쿠팡이 롯데 마트나 이런 마트를 겨냥해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쿠팡은요, 그렇게 쬐그만 그림을 그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껏해야 마트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쿠팡은요, 지금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아주 큰 그림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모든 유통망을, 특히 이제 배달 쪽에 유통망을 잡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닭을 시키거나 족발을 시키거나 이런 음식을 시켜서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것까지도 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세한 것까지 노리고 가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손정희 회장이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롯데마트나 뭐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를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 소비 침체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주머니는 점점 얇아지고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좀 더 다 싸고 질 좋은 것을 원하고요, 집에서 소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자면, 물건을 배송해서 집으로 배송하는 것에서 끝나서 냉장고까지 보관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단기간에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쿠팡은요. 냉장고 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음식, 식자재가 아닌 모든 음식까지 배달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큰 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비 침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오프라인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4월 이후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요. 부동산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중국 시장은 좀 더 많은 하락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 잡혀요.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경기가 바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땅 얘기를 할 건데 부동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폭등한 부동산도 있습니다. 물론 대전이나 이쪽은 많이 떴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점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선진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선진국이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복지시설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세금을 어디서 걷느냐? 답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월급쟁이들은요, 더 이상 추릴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세금을 때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총선이 지난 뒤에는 월급쟁이들도 좀 더 건드릴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건드릴 게. 그러면 뭐냐? 남은 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부자들도 투드리겠다는 소리예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더 올리고 현 시세와 맞먹는 수준으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갭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표준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 공시가격은 다음 달에 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시되는 건 땅값입니다. 땅을 세는 단위인 필지로 셌을 때요. 전국의 땅이 3,300만 필지가 넘습니다. 이 땅들 시세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려면 사람, 비용,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50만 필지를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땅이 있다. 표준지가 아니라면 인근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표준지의 올해 공시가격을 가지고 나라가 내 땅의 가격을 가늠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라가 파악하는 내 재산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올해 내는 각종 세금, 그리고 보통 준조세라고도 표현하는 부담금 같은 것들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내가 가진 땅과 집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세금과 부담금과 복지 혜택이 무려 61가지나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들이 있고요. 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노년층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자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당장 올해 것부터 공시가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복지 쪽 혜택들은 내년부터 올해 공시가를 적용받습니다. 올해는 작년 공시가가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상승폭이 작년보다는 많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어쨌거나 시장 가격에는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고들 있네요. 네, 전국 평균적으로는 공시지가가 6.33%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이 평균 7.89%, 광주 7.6%, 대구는 6.8%가 올랐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대체적으로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에서는 1년 만에 상당히 많이 오른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작년에 땅값이 대체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공시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죠. 뭐 그렇겠죠. 네, 특히 주거용 땅이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크게 올랐던 상업용 땅들은 공시가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그만큼 주거용 땅값은 대체로 빠르게 오르고 상업용 부지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집, 주택, 부동산은 과열된 반면에 상가는 공실률 높은 데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했던 영향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른바 현실화율이 작년에 이어서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자체가 더 올라간 겁니다. 65.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공시가 매기기 제일 쉬운 부동산이긴 합니다. 땅이나 단독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큼 매매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특정해내기가 좀 더 어렵고요. 규격화해서 평가하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옆집 모습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붙은 땅이지만 어디는 돌이 더 많고 경사도 더 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전수조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규격화해서 평가하기 쉬운 아파트 공시가보다는 현실화율이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와 공시가 차이가 좀 더 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더 시세에 붙이는 방향으로 계속 평가해 나간다는 거고요. 그런 방향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반영됐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내년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현실화 비율이요. 지금 65% 정도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갭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왜요?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물론 대출 받을 때도 점점 막히고 있고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그거로 인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에 거의 안 나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살하는 확률이요. 그리고요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경기 침체는요 무릎에 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허리도 안 왔어요. 허리도. 여러분들 이게요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갭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 특근이 없어지고요, 잔업이 없어지면 수익이 줄어들고요,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당은 없습니다. 과당은 IMF처럼 여러분들 천천히 죽입니다. 천천히. 거의 피를 말려 죽일 정도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고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갭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을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에서 이직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회는 옵니다. 서민들한테도 기회는 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과 은에 투자하시라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따라서 하신 분들은요 한 1년을 넘게 제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저 또한 사고 있고요. 여유가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갭 투자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이나 이런 건 진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국입니다. 여러분들 더 어려워질 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요 부동산 시장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4월 이후로는 하락이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견디십시오. 기회는 옵니다.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길고 깁니다. 인생에 지금 80까지 사시는 분들이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80까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없다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나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살아오셨는지를. 그렇다면 길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길게 보시고요. 금과 은을 사시더라도 몰빵으로 사지 마시고요. 괜히 충동적으로 사지 마시고요. 여유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사세요. 요번 달 조금 사고 다음 달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투자의 때가 되면 저와 함께 가서 부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든 과정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고요. 선진국 대열에서 막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막강한 선진국 대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경제규모 7이지만 일본이 깔보고 있고요. 솔직히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를 깔보고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깔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옹호하는 일부 정당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고 있고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초강대국으로 갈 겁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정치권? 아닙니다. 연예인?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을 위해서?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 엄청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음악으로는 BTS가 있고요. 영화로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이룬 건가요? 아닙니다. 배우들이 이루었고요. 스태프들이 이루었어요. 촬영 감독이 이루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초강대국으로 영화를 만들시 초강대국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그 강대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강대국을 누릴 수 있는 부를 갖기 위한 단계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시다면 그걸 꼭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입니다. 금과 은은 지금 조금씩 계속 사세요.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기회고요. 이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입니다. 40년 만에 오는 기회고요. 이 기회가 지나면요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는요 이제 중국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가 올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10년을 보고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룰 거고요. 허무맹랑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 규모나 사회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각 나라를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0년 뒤에 우리나라를 꿈꿔보세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단언컨대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며 허리를 굽힐 겁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굽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힘에서? 국민들 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 각자가 이뤄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지금 당장에 있는 4월 총선부터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싫으면 민주당 뽑지 마시고요. 자유한국당이 싫으면 자유한국당을 뽑지 마세요. 그리고 정의당이 싫으면 정의당을 뽑지 마시고요. 바른미래당이 싫으면 바른미래당을 뽑지 마세요. 바른미래당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싫다고 해서 뽑지 않는 건 좋지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더 확산되고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망자를 이루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는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고요. 세금은 더 많아질 거고요. 대출은 점점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자리나 직장이나 그리고 직업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시국에 올 거예요.
하지만 2, 3년만 참으십시오. 2, 3년만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제 방송 계속 이어질 겁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루스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